100개가 있으면 99개가 다 욕하는 거예요, 저를. 세상의 질서가, 사람들의 관계가 좀 더 내 생각에 나은 방향으로 가야 내 삶도 좀 온전해지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좀 하긴 해야 돼.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생각은 그 무엇도 절대적이거나 그 무엇도 영원하거나 이런 건 없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지금 상황에서 내가 느끼는 어떤 욕망, 어떤 욕구 또는 내 생각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대응하면서 그것들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는 어떤 식이든 표현하면서 사는 게 좋지 않나? 어차피 뭐 죽어질 몸인데 나한테 중요한 것들이 있죠. 예, 근데 그 이제 시기에 예, 매번 매 시기에 그러니까 지금 세상과의 관계에서 보게 되면 저는 글을 쓰고 말을 하는 방식으로 세상과 관계를 맺어요. 되게 그것이 이런 여행기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정치 상황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글도 쓰고 가끔씩 말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세상과 관계를 맺어요. 이걸로 밥도 먹고 살고요. 이런 관계로 사람들과 관계도 맺어나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관계가 중요하죠. 살아가는 데는. 근데 내가 이걸 표현하면 저 사람과의 관계가 지금처럼 유지되기 어려워 이럴 때가 있죠. 그렇죠. 불편해질 때가 네, 있죠. 그때는 관계를 포기해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 보통 관계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이제 대통령하고 관계가 있죠. 과거에 뭐 공적인 관계들도 일부 있었고 비평가로서 그다음에 인간적인 유대감이나 인간적인 연민도 유대감 많이 표현하셨어요. 있었고 네. 그다음에 약간 내란을 극복하면서 맺어진 전우회 같은 것도 있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걸 말을 하면 관계가 유지가 안 될 거야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관계를 포기하는 거죠. 저는. 저는 생각에 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가다듬고 그것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걸 표현하는 것이 내 삶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기존의 관계가 스톱된다면 기존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을 나는 받아들인다. 실제 이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다 보면 특히 비평의 세계에서는 비평을 할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자기 생각 그대로. 그렇죠. 네. 제가 냉정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게 맞아 생각해보니 네 말이 맞아 우리 술이나 한잔 먹자 이러면 만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닌 걸 내가 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관계를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수가 되는 건 아니지만 서로 각자의 삶을 사는 걸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길이 갈라질 때 서로 다른 길을 갔다가 가다 봤는데 또 만나게 되냐면 또 만나지면 그것도 받아들이는 거죠. 그거 되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다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 지금은 다른 길을 가야 되나 보다. 이게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난 제가 싫어 미워 이게 아니고 어쩔 수 없어. 살다 보면 다른 길을 갈 때도 있는 거지. 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싫어지면 그 사람을 무슨 제가 도덕적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나하고 안 맞아졌구나.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이렇게 다른 길을 가는 거를 받아들여야지 내가 뭐 어떡하겠어 이거를. 그러니까 되게 좋으면 가까이 다가가고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좀 멀어지고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 인생 사는 건데 네. 그게 한 시기에 서로 마음이 맞아서 전우회적으로 맺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영원히 갈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은 서로 다른 판단을 했고 그래서 가는 길이 달라지는구나.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럴 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같이 어떤 길을 같이 동지적으로 갔을 때는 서로 판단이 비슷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거잖아요. 이 감정도 따라가는데 근데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예,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감정이야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약간 그 메타인지라고 그러죠. 그거를. 자기 객관화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감정은 이렇게 해서 나한테 생기는 거야. 내가 이 감정을 느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 감정한테 내가 휘둘리면 곤란하지. 근데 물론 저도 완벽히 컨트롤 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감정에 끌려다니지는 않으려고 노력은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달라졌어. 그럼 이걸 받아들여야지.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서로 선자리가 다르면 보는 시야가 달라질 수 있고 누가 옳은
그 누가 뭐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달라진 건 달라진 거고 서로 달라진 거고 그러면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 우리 인생이. 그럴 때 헤어지고 만나고 이런 것들을 불가피하고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인다. 저는 그런 입장인 거죠. 최근에 이렇게 비평 저널리즘 이런 쪽에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약간 기분이 이제 처참해지는 건 사실이죠. 사람들이 왜 저럴까. 그냥 의견 차이가 있으면 의견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면 될 일이지. 그거를 사실상 인신공격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죠. 예. 심지어는 뭐 어떤 사람은 제가 노무현 대통령 그 무슨 가방끈 컴플렉스에 대해서 그 다큐 영화에 제가 나와서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앞만 탁 잘라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봤는데 좀 끔찍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이제 대응을 안 하는 거는 저와 노무현 대통령과 있었던 일들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사악한 왜곡인지를 알 거기 때문에 그냥 뭐 놔두지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보면 이제 아까 고야 얘기하면서 했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내면의 끔찍한 면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되죠. 사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다 있는 거죠. 예. 그 인간 세상이 원래 이래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우리가 이게 역사책에서 보던 상황이에요. 이런 게 다. 우리가 옛날 뭐 조선시대 뭐 이런 얘기 이런 거 보다 보면 뭐 고대 그리스의 어떤 전쟁 이런 거 보다 보면 이 비슷한 상황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신의 욕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타인의 그 어떤 이야기를 왜곡하고 모함하고 옛날에 무슨 조광조 사건 이런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이제 정도와 양상은 다르지만 그 기본 패턴은 동일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뭐 권력자 눈밖에 났다고 해서 데려다가 목 잘라 죽이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됐지 뭐. 아니 부부들이 오래 살다가 이혼하는 경우에도 이혼하고 나서도 그냥 잘 아는 사람처럼 지내는 커플도 있지만 서로 원수가 돼서 막 법정에 가서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어느 게 나아요? 그래도 같이 지내는 게 저기 그렇죠. 그냥 원수가 아닌 게 낫죠. 네. 쿨하게 갈라서고 각자 행복을 빌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가끔 필요하면 애들 때문에 연락도 하고 그렇게 지내는 게 좋잖아요. 어떤 분들은 야 우리가 언제 유시민을 비판해봤냐 그 성역이었는데 이제 비판 받으니까 뭐 어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성역인 적이 없어요. 저만큼 미디어에서 욕 많이 먹으면서 사회생활하는 사람 한번 나와보라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언론의 비난을 받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비난받고 있고요. 근데 저보고 무슨 비판의 성역이라고 유시민이 신이냐 유시민이 성역이었는데 제가 신이었던 적도 없고 성역이었던 적도 없어요. 저만큼 많이 모욕당하고 비난받은 사람 공적 활동 때문에 많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분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던데 객관적 사실을 알고 싶으면 제 이름으로 언론 기사 검색을 한번 해봐요. 포털에서 100개가 있으면 99개가 다 욕하는 거예요. 저를. 민주주의가 좋은 점은 그걸 전대로 권력을 쪼개고 제한하고 서로 감시 견제하게 만들고 이게 민주주의 제도라는 것은 아주 나쁜 사람이 권력자가 되어도 나쁜 짓을 지 마음껏 하지 못하게 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좋은 제도거든요. 민주주의 장점은 이걸로 해서 아주 현명한 사람이 권력을 잡아서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여서 이게 문명의 표준이 된 게 아니고요. 사악한 자, 술주정뱅이, 사기꾼, 포악한 자가 최고 권력을 장악하더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나쁜 짓, 포악한 짓을 마음껏 할 수는 없게 만드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명의 표준이 된 거기 때문에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합니다. 그리고 어물전에 비린내 나는 것처럼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갖다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는 나기 마련이에요. 그 비린내까지는 괜찮거든요. 이제 썩은 내로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권력이라는 어물전이 비린내까지만 나게 만드는데 좋은 제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떤 제약도 가하지 않고 어떤 비판도 가하지 않고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두면 모든 어물전은 다 썩은 내를 풍기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계 개편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소규모 정계 개편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규모 정계 개편이 있고요. 대규모 전면적인 정계 개편이 있습니다. 네. 제가 정축이라고 말하는 거는 민주당을 기초로 해서 그게 새로운 요소를 좀 붙여서 원래 민주당이 이렇게 있는데 그 민주당의 다른 요소들을 붙여서 과거와는 좀 다르지만 더 멋지고 더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죠. 이게 소규모 정계 개편이에요. 네. 두 번째 제가 재건축이라고 한 거는
그 정도가 아니고 새 집을 짓는 거예요. 재건축은. 그러면 새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존 집을 헐어야 되고 기존 집을 헐어낸 건축 자재 중에서 일부는 버리고 일부는 쓰고 다른 데서 새로 가지고 온 거라고 섞어서 새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것은 옛날 집과 달라요. 그것은 증축과는 달라요. 중규모의 이 정계 개편이에요. 이게 네. 우리가 보통 기대했던 거는 소규모 정계 개편이었어요. 외연 확장. 민주당을 기초로 해서 외연 확장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두 번째 거나 세 번째 거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 현실을 얘기한 거예요. 네. 제가 현실을 얘기한 거고 두 번째 거나 세 번째 거를 염두에 두고 있을 때라야 의미 있는 행위들이 쭉 나왔기 때문에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하, 조롱, 공격이라든가 문조 틀레유 이렇게 묶어서 뉴스공장 심지어는 매불쇼 뭐 저 같은 이렇게 비평가까지 다 묶어서 하나의 세력으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사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일련의 행위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됐다는 거는 이것은 뭘 허무는 작업이 아니고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네. 그래서 이게 최소한 두 번째 거 재건축이거나 혹은 재개발은 더 힘든 일이죠. 이런 걸 하는 것 같다고 제가 얘기를 한 거고 저는 재개발도 할 수 있고 재건축도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증축도 물론 할 수 있고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거면 의미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지금 과연 어떤 상황인가를 보자는 거죠. 민주당이 재건축을 해야 될 정도로 문제가 많은 정당이냐? 아니거든요. 민주당은 정말 이재명 대통령을 확실하게 뒷받침했던 당이고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원내 제1당이고 네. 여당이잖아요. 이 당을 그렇게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지지자들의 인식이 있으면 재건축해도 돼요.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필요한 상황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대중들이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때라야 성공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재건축도 재개발도 그러니까 중규모 정계 개편도 대규모 전면적 정계 개편도 성공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대통령이 이걸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게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거는 지금 필요성을 인정 못 받을 거고 입증하기 어려울 거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 뿐만 아니라 지금 하는 방식으로는 쉽지 않을 거다. 이룰 수 없다 그거. 그러니까 대통령도 상처받고 민주당도 엉망이 되고 진영은 폭파되고 아주 참혹한 결과로 귀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점을 경고한 거지. 흔히 우리가 그러니까 집토끼 산토끼 그 얘기 하잖아요. 네. 물론 산토끼에서 외연을 넓히는 거 누가 거기에 토를 달겠습니까? 그렇죠. 네. 당연히 그건 가야 할 길이고 박수 그렇습니다. 쳐줄 일이잖아요. 네. 산토끼가 아니고 늑대를 데려와서 집토끼들을 다 잡아 죽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거칠어. 일을 자꾸 키워. 가격한 표현이지. 아이고, 내가 봤을 먼저 때 가세요 그냥. 좀 약간 나 순화시키려고 모셨더니 일을 더 키우시네. 내가 보기엔 그런 거 같아. 아이, 늑대 뭘 또 잡아먹어. 늑대까지는 없어 거기 무슨 늑대가 이명태가 있어. 누구를 잡아먹었어. 혼자 난동부리다가 간 거지. 그러니까요. 자기 발에 자기가 채였지. 민주주의는 정당 정치입니다. 민주당의 노무현 대통령,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일 때 대통령도 강하고 민주당도 강한 거예요.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당이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민주당이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당은 해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치에서 민주당이 정체성을 잃고 해체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다 혼돈입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이 굉장히 위험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 점은 그냥 위험하다고 하지 그냥 굉장히 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알겠습니다.